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진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 자동차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혼다 자동차, 이 회사가 69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적자를 냈습니다. 69년 만에요? 한국 전쟁 끝나고 냉전 내내 오일 쇼크도 버블 붕괴도 리먼 쇼크도 다 버텨온 회사가 딱 한 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4조 원을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혼다가 왜 무너졌는지, 사실 혼다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일본 자동차 업계 전체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숫자 얘기부터 해볼게요. 2025년 혼다의 결산 발표가 나왔는데 최종 손익이 4,239억 엔,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 적자예요. 그 전해는 8,358억 엔 흑자였습니다. 1년 만에 흑자 8천억엔에서 적자 4천억엔으로 뒤집혔어요. 등락폭이 무려 1조 2천억엔입니다. 그것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EV 전략 철수 비용까지 다 털고 나면 최대 23조 원 규모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어요. 23조? 와우, 우리나라 연간 국방 예상이 한 60조 원인데 혼다 혼자 그 절반에 가까운 돈을 EV 삽질 한 번으로 날려버린 거예요. 이 사태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베 토시히로. 혼다 현 사장이에요. 2021년 취임하자마자 이 사람이 이렇게 선언했어요. 2040년까지 혼다의 모든 신차를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로만 팔겠다. 엔진 끈 하이브리드 과도기용 이났어. 나는 EV로 간다. 그래서 북미 시장을 겨냥해 EV 신모델들을 대거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다 제로 SUV, 혼다 제로 살룬, 아큐라 RSX 전기차 버전까지 설비 투자, 인력 투입, 공장 설계 전부 EV 수 기준으로 다시 짰어요. 근데 2025년에 뭔 일이 벌어지냐면 트럼프 2기가 출범합니다. 이 미국 내 EV 보조금은 싹 다 폐지되고 EV 의무 판매 규제도 철폐돼요. 그러자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안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다는 순식간에 잠깐만 한 상황이 된 거죠. 결국 개발 중이던 전기차 3종 전부 취소, 그동안 쏟아부은 돈은요 그냥 증발이죠. 그 손실 처리 비용만 1조 원 이상이 한꺼번에 실적에 반영이 된 거고 69년 흑자 역사가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과감한 이 버튼질 한 번에 23조를 날려먹은 사람, 미베 사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혼다에서 30년 넘게 엔진 개발만 한 사람입니다. 정작 혼다이 탑이 되고 나서는 엔진 다 버리자를 외친 거죠. 주변에서 통제가 안 되고 기존 가치관을 깨부시는 걸 즐기는 타입이라고 사내에서 이 사람 별명이 야생마라는군요. 실제로 젊은 직원들이랑 밤새 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하고 업무의 사적인 자리까지 같이 어울릴 정도로 바이탈리티가 넘치는 사람이랍니다. 엔지니어 출신이라고는 생각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럭비 경기 내내 서서 고래고래 응원하는 사람이라는군요. 그게 좋은 면으로 작용할 땐 개혁을 앞으로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되는데 이번엔 맹목적으로 질주하는 나쁜 면이 나오는 거죠. 결국 미베 사장은 월급 30%를 반납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분 연봉이 4억 1,700만 엔, 약 38억 원이에요. 30% 반납해도 26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사내에서는 책임지는 방식이 너무 아니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고 6월 주주총회는 진짜 혈투가 예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상 보면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혼다가 삽질한 거지 도요타는 괜찮잖아. 잠깐만요. 근데 이게 지금 일본 차들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요. 닛산은 이미 수년째 실적 꼬꾸라지고 있고 그래서 2025년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대비 4% 감소하면서 순위도 11위로 추락해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판매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거예요. 혼다도 전 세계 판매량이 2019년엔 532만 대였는데 지금은 330만 대 수준으로 쪼그라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토요타는 그나마 6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 토요타 내부에선 전기차 배터리와 자율주행 기술 격차를 인정하고 토요타가 살아남지 못할 수 있다는 내부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토요타의 순수 전기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 미만이에요.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차, 이른바 SDV 시대가 왔는데 일본 차 업계는 아직도 하드웨어 중심의 내연기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차가 빠진 자리 누가 채우고 있을까요? 중국입니다. 음? BYD 한 브랜드가 작년 안에 순수 전기차만 378만 대를 팔았어요. 테슬라가 144만 대니까 2배 이상 앞선 걸 거예요. 여기서 잠깐 중고차 완전 후지던데 다 가격 때문이지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순수 판매량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술적 우위 따지실 분들은 님들이 다 맞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글로벌 판매 순위에서도 BYD가 처음으로 포드를 제쳤어요.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 기아 다음인 6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 시장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고차가 총 2023대 팔렸어요. 같은 기간 렉서스, 토요타, 혼다 합쳐서 1974대 팔렸는데 BYD 혼자서 일본 브랜드 전체를 이긴 거예요. 이쯤 되니 예전엔 중국차 싸구려잖아 했는데 이젠 그 말이 안 통하게 된 거죠. 이 흐름을 이해하려면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합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은 수십 년간 쌓아온 내연기관 공급망과 자산이 있어요. 엔진 부품 협력 업체, 변속기 공장, 연구 인력, 이 모든 게 내연기관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거죠. 전기차로 가면 이 인프라가 전부 리셋되겠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망설였어요. 하이브리드 먼저 가자. 멀티패스웨이 전략이다 하면서 시간을 벌려고 한 거죠. 그 사이에 BYD는 배터리부터 부품, 소프트웨어까지 자체 공급망을 완성해 버린 거죠. 지금 자동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잘 돌아가냐가 핵심인데 일본 차는 아직도 엔진 잘 만드는 법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혼다의 4조 원 적자는 단순히 미배 사장 한 명의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EV냐, 내연기관이냐, 속도냐, 신중함이냐, 이 갈림길에서 일본 자동차 업계 전체가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트럼프라는 변수가 없었어도 언젠간 올 위기였고 그게 그냥 지금 한꺼번에 터진 거라고 봐야 해요. 그렇다고 아직 일본 차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닙니다. 토요타는 여전히 판매 1위고 브랜드 신뢰도도 높아요. 근데 확실한 건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본차 이퀄 최고 기술이라는 공식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전기차엔 아예 이 얘기마저 통용이 안 된다는 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 싸움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일본이 반격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잠깐, 한국이라 걱정해. 한국이 더 절망적이야. 하시는 분들은 님들이 다 맞으시니까 님들께서 더 많이 걱정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